요즘은 그냥 한 봉지에 다 넣고 버리던데 참 부지런하시다. 근데 이런 거 요즘 저는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이상하게도 종이 냄새가 먼저 떠오릅니다. 젖은 박스가 눅눅하게 눌린 냄새요. 별것도 아닌 냄새인데 그날 이후로는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한 번씩 뜨거워집니다. 누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누가 대놓고 싸우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계속 긁힙니다. 화가 나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이 생각이 요즘 제 하루를 자꾸 끌고 다닙니다. 저는 평범한 아파트에 삽니다. 엘리베이터 2대, 현관 앞에 신발장 놓고 사는 집들, 저녁이면 어디선가 국 끓는 냄새가 슬쩍 올라오는 그런 곳이요. 저는 50대 중반이고 남편은 늘 늦습니다. 아이는 이미 제 손을 떠났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규칙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불부터 정리하고 싱크대 물기 닦고 빈 컵은 미리 씻어 엎어두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제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하루가 엉망이 되지 않게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느낌이랄까요? 분리수거도 그 선 중 하나였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내려가야 하고 시간도 맞춰야 하고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캔과 병은 씻어서 말려야 하고 솔직히 귀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걸 해왔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라서가 아니라 안 하면 괜히 제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분리수거장에 내려가면 얼굴 아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인사를 하거나 고개만 끄덕이거나 그냥 서로 모른 척 지나가거나 그 정도의 거리. 저는 그 정도가 좋았습니다. 가까워질 필요도 없고 멀어질 이유도 없는 관계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끝내고 싱크대 아래 모아둔 봉투들을 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손가락에 파고들어 약간 아팠지만 저는 늘 그렇듯 봉투를 바꿔 끼웠습니다. 밖은 조금 쌀쌀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위층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 달린 장바구니가 바닥을 긁는 소리. 누군가 급하게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가 장바구니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잘 모릅니다. 몇 번 마주쳤을 뿐이니까요. 그 여자는 제 손에 든 봉투를 한번 훑어보더니 제 옆에 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툭 던지듯이요. 분리수거 내려가세요? 네. 잠깐요. 요즘은 그냥 한 봉지에 다 넣고 버리던데 참 부지런하시다. 저는 웃어야 하나 싶어서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건 하긴 누가 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말이 길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문장 끝이 이상하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누가 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저는 순간 제 손에 든 봉투가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비닐 봉투가 아니라 제 역할 같은 걸 들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시킨 적도 없고 누가 맡긴 적도 없는데 그냥 제가 해야 하는 일로 굳어져 버린 것들이요.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장바구니 손잡이를 고쳐 잡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리해봤자 또 섞이기도 한다던데.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한마디 얹었다가 말이 길어질까 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침묵을 오해했는지 웃는 얼굴로 제 쪽을 살짝 보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냥 신경 쓰면 피곤해서. 그때 저는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건 저도 피곤했습니다. 저도 신경 쓰기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신경 쓰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상황이 그 순간 갑자기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화가 나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이런 말에 왜 마음이 이렇게 걸리는 걸까?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그냥 생활 얘기인데, 분리수거장에 도착하자 그 여자는 장바구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하나였고 묵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종이 칸에 넣고 비닐을 비닐 칸에 넣고 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마음은 자꾸 그 여자의 말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 여자는 봉투를 일반 쓰레기 쪽에 툭 던지듯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한 번 더 보더니 아주 작은 한숨을 섞어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저렇게 못해요. 진짜 대단하시네. 대단하다는 말이었는데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너는 그런 거나 해라 하는 느낌이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 마음으로 만든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는데도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손끝이 이상하게 따끔거렸습니다. 봉투 손잡이가 파고든 자리가 아니라 말이 파고든 자리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리만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리려는 걸 다시 주워 넣고 뚜껑이 열린 캔을 한 번 더 닫고 비닐을 묶어 매듭을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 앞에서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그냥 속에서 끓고 밖에서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집에 돌아와서 더 크게 울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습니다. 봉투를 들었던 손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늘 이런 역할로만 보일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길 바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부지런한 사람, 꼼꼼한 사람 같은 말로 묶여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 그게 제 자존심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제가 맡은 자리의 이름표처럼 느껴졌습니다. 화가 나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그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 여자는 그냥 말한 걸 수도 있어. 내가 너무 확대해서 듣는 걸 수도 있어. 나도 웃고 넘기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왜 나는 늘 웃고 넘겨야 하지? 왜 내 방식이 누군가의 피곤함을 대비시키는 기준이 되어야 하지? 그 두 목소리가 제 안에서 번갈아 나오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 자꾸 작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분리수거가 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설 때마다 그 문장이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누가 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관리실 게시판의 안내문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이 갑자기 누군가의 지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읽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미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늘 부탁받는 사람 같지? 며칠 뒤 저는 또 분리수거 날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늦게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없는 시간에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싱크대 아래 봉투는 이미 묶여 있었고 저는 그걸 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늦게
정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시간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장 앞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보다 먼저 내려왔는지 장바구니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방향을 바꿀까 고민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다음 날로 미룰까?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피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피하고 싶어지는 내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이번에는 더 친한 척 웃었습니다. 어머, 또 뵙네요. 저는 짧게 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봉투를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진짜 꾸준하시다. 저번에 제가 한 말, 혹시 기분 나쁘셨나? 그 말투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확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라고 하면 제 속이 거짓말이 되고, 그랬어요라고 하면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짧게요. 그냥 저는 제 방식대로 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단단한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그럼 뭐 각자 편한 대로죠. 각자 편한 대로. 그 말이 또 한 번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편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버티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제 하루를 지키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걸 편한 대로라고 말해버리면 제가 지키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별 의미 없는 고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꼼꼼히 분리하지 않게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분리수거를 하면서 정리한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는 증명한다는 느낌이 들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증명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괜히 자세가 굳고 손동작이 빨라지고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게 됐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듯이요. 제가 제 일상을 스스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게 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왜 이런 사소한 말에 내 하루가 흔들려야 하지?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여자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일 뿐이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서운함이 터진 거야. 그런데도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으면 저는 순간 숨을 고르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또 있을까봐. 혹시 또 아무 말이나 던질까봐. 며칠이 지나도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삽니다. 어쩌다 마주치면 서로 예의 있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매끈한데 마음은 매끈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제 스스로가 우습기도 합니다. 분리수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마음이 남는다는 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분리수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 오래 쌓여있던 것들을 건드렸던 겁니다. 누가 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 말이 제 역할을 정해버린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으로만 보인 것 같아서 그게 서러웠던 겁니다. 요즘도 저는 쓰레기 봉투를 묶을 때마다 잠깐 멈춥니다. 손가락이 매듭을 잡고 있는데 마음이 한 번 더 묻습니다. 화가 나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저는 아직도 그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분리수거를 하면서도 어딘가를 계속 의식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저 스스로에게 가장 서운하다는 것.
비슷한 순간이 마음에 남아 있다면 그 이야기를 조용히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하루를 버티신 분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